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2월 20일이네요. 뭐 올해도 다 가는. 그 다음에 또 내일이 동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갑니다. 정말로 이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람이 조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좀 잠잠해졌으면, 좀 차분하게 접근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일반 뉴스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너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뭐 계엄 발표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그게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겨 놓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 그걸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비상계엄이면 당연히 군이 동원이 되고, 그 계엄이 있기 전에는 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소통도 해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하는데 여당 해갖고 바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준비를 하겠죠. 계획을 하고. 뭐 때문에 하는 건가도 서로 또 뭐 의논을 좀 나눠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소상에게 뭐 알려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이제 탄핵 소추가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이제 발표하면 되는 거고, 자기 변론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했느냐고 뭐 이제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입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걸 국민이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이제 뭐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그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요즘 방송하면서 잠잠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책임 있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그걸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개헌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신문을 보면서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조선일보입니다. 이분이 이하여대 교수시면서 한국미래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이렇게 진짜로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의 글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기는 좀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뉴욕타임즈 서울 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라 이메일 주소를 대신 알려줬다고 했다. 학교 형사 관계로 뉴욕타임스 인사들과 안면이 있던 터라 미디어 전공 교수인 나와 인터뷰를 원했던 것 같다. 질문의 요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 향방 관련이었다. 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욕타임즈가 2020년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언론 자유의 이축을 우려해 이듬해 아시아 사무소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는 큰 이사를 한 뉴욕타임즈의 입장에서는 당시 아시아 여러 도시를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높은 언론 자유 수준 하이 레벨 오브 프레스 프리덤을 이유로 서울을 선택했는데 일껏 홍콩의 부안법을 피운 곳에서 계엄령을 맞다니 그 황당함과 놀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는 한번 대한민국의 계엄이 일어난 이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언론에서 얼마나 뭐 신문에 방송에서 굉장하죠, 뭐 얘기들. 근데 딱 정의된 시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했으니까 일견 일어날 일, 뭐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반됐는가를 그냥 이제 관련 법조계에서 사법기관에서 검토를 하면 되는 건데,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가지고. 근데 이분이겠어요. 계엄이라는 단어의 뜻에 충실하면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언론 자유도 포함된다.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하다.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과연 이제 지금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의 행방.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언론 자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인터넷으로 얽히고 신문과 방송이 전국에 포진한 나라에 말길을 막는 게 가능할지 얼른 상상해 가지 않는다. 자유는 불가역적 성질이 있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자유는 굳건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믿는 근거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건 따로 있다. 그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풍파 속에서도 내 주변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들도 대단히 차분해 보였다는 점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디에도 비상사태는 없었다. 자기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착각한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는 저하고 이제 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자기의 이기를 정당의 이기로 치환시키는 재주가 비상한 야당 대표, 그 사이에 나라꼴이 엉망이라 바로 잡아야겠다는 쪽과 나라꼴이 엉망이기를 바라거나 그래서 그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불안하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불안한 사람은 이 사태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을 뿐 일반 국민은 비교적 태연하게 관망주의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태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언론과 방송에서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정치꾼만 있는 게 아니고 언론과 방송에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포진이 있지만은 일반 국민은 비교적 태연하게 관망중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물론 이제 우리 박성희 이대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뭐 이제 국가의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조금 비껴 이제 서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낙천적인 국민성과 그동안의 학습 효과, 거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보태진 결과는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없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왕정과 식민지 지배와 독재, 군사독재와 내각제와 민주화를 겪었고 민주주의의 큰 집을 자임하는 미국도 내지 못한 여선 대통령과 고졸 대통령을 비롯해 별의별 지도자를 다 겪어본 우리에게 이번 사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계엄을 포함해 그보다도 더 엄혹한 상황도 겪어봤으며 대통령 탄핵도 이번이 세 번째다. 물론 얼마간의 혼란이 뒤따를 것이고 어쩌면 조기 대선도 치료할지 모르고 경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멘탈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랬던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에 그 또한 능력이다. 이번 사태로 우방국 사이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본다는 예상한 분석도 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몇몇 정치인이 있는 건 인정. 그러나 한국 국민은 그들보다 튼튼하고 상식적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그들 국가에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이런 정치적 역동성을 불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계속 불허하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은 탄핵 직후 괴뢰 한국당 아비규환이라고 논평하고 중국은 이런 한국의 사태를 빗대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들에게도 확실하게 두고 싶다. 이 혼란과 불확실이 아무리 지속되어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니 꿈깨라고. 그리고 내가 엉성하게 답해준 뉴욕타임즈 쪽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한국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으며 사람도 언론도 너무 자유로워서 오히려 문제라고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괜찮습니다. 그러니 놀러 오시고 투자하세요. 차분하면서도 진짜 지금의 문제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물론 이제 비상계엄도 있었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은 이제 자기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착각한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죠.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런 문제는 기왕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뭐 국회 해제 의결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해제가 됐고, 대통령이 탄핵됐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해야 될 헌법재판소 쪽에서 이제 심리가 시작되는 것 같고 있는데, 이걸 좀 조용하게, 이제 제일 처음에 좀 부산스럽게 움직였던, 그 다음에 공수처, 이제 국가수사본부, 검찰수사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제 공수처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통령, 뭐, 한 건은 이첩했다고 어젠가 내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요인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차분하게, 어제 그저께 제가 이인호 중앙대학, 그분이 중앙대학이나 하여간 허영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의 그 헌법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감돼 있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의 이제 자기 어떤 얘기, 이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조용하게, 과연 이 사람들, 그 태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가관이라든가, 이건 뭔가, 이걸 차분하게 따져보는, 난 제발 좀 우리 방송에서 또는 이제 신문에서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지금 물론 87년 헌법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약속해갖고 지금까지는 지켜야 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데, 이 부분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가나 차분하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 업에 종사하면서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좀 불안해하고 했을 때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걸 진정시켜주고 차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막 싸우더라도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주고 좀 불안을 잠재우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희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써놓은 글에서는 진짜로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참 이런 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글을 좀 언론에 쓰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잠깐 혼돈스럽지만은 차차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